엄마, 엄마, 이게 이게 뭐예요? 뭐예요? 아들이 내민 휴대폰 화면을 본 순간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화면 속에는 옷을 벗어가며 춤추는 자신의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70대 할머니의 첫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우리만의 사랑의 추억이라 믿었던 그 영상들이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늦은 사랑이 어떻게 이런 비극을 불러왔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1챕터 늦은 사랑의 시작. 71세의 나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택시 안에서 친절하게 웃어주는 그를 만났다. 화요일 오전 10시 시장 입구에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무릎이 쑤셔서 걸음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도 30년 넘게 해온 장보기를 멈출 수는 없었다. 이 배추 얼마예요? 할머니, 3,000원이에요. 싱싱하고 좋아요. 평소보다 무거운 배추를 사고 나니 장바구니가 기울어질 뻔했다. 아이고, 작은 탄식이 절로 나왔다. 예전엔 이런 게 무겁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시장 앞 택시 정류장을 지나는데 노란 택시 한 대가 내 앞에 멈췄다. 운전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더니 60대 중반쯤 된 남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내밀었다. 아주머니, 장바구니가 참 무거워 보이는데요. 목소리가 참 따뜻하고 다정했다. 어쩐지 마음이 짠해졌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다. 아주머니, 무거운 것 같은데 태워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30년 만에 듣는 다정함이었다. 택시에서 내려온 그가 내 장바구니를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다. 어머, 이걸 혼자 다 들고 가시려고요? 집이 어디세요? 저기, 시장 뒤쪽 동네인데, 그냥 걸어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태워드릴게요.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가세요? 무릎도 안 좋으실 텐데. 택시비가 얼마나 나올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괜찮으니까 타세요. 그의 눈빛이 정말 진심처럼 보였다. 남편이 죽고 나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남자는 처음이었다. 그럼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택시 문을 열었다. 조심해서 타세요. 그가 내 팔을 살짝 부축해 주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느끼는 남자의 배려였다. 오늘 날씨 참 좋죠? 햇살도 따뜻하고. 그러게요. 요즘 날씨가 정말 좋아요. 혼자 사세요? 아니요, 아들하고 같이 살아요. 아, 그럼 아드님이 효자시겠네요. 어머님을 이렇게 잘 모시고. 그의 칭찬에 왠지 뿌듯해졌다. 효자라기보단 그냥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도 혼자 안 계시니까 다행이에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으신데. 대화가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았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 동안 나는 여자라는 것을 잊고 살았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장바구니를 집 앞까지 들여다 주었다. 여기서 되죠? 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다음에 또 시장에서 뵙게 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정말 감사해요. 택시가 떠나는 걸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이상하네. 이 나이에 집안에서 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거실벽에 결혼 사진을 바라봤다. 20대의 나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당신, 나 그때 예뻤죠? 사진 속 남편에게 혼잣말을 했다. 그때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여자였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주름진 손, 하얀 머리, 구부정한 어깨.
언제부터 나는 여자가 아닌 엄마로만 살게 되었을까? 아들 학비, 생활비를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날들. 화장할 시간도 예쁜 옷 살 여유도 없었다. 택시에서 느꼈던 그 남자의 따뜻한 시선을 떠올렸다. 언제부터 누군가 나를 아주머니가 아닌 여자로 본 적이 있었을까? 옷장을 열어보니 모두 검정색, 회색, 갈색뿐이었다. 여자로 살았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매주 화요일마다 시장 앞에서 나를 기다렸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화요일,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시장에 나갔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정말로 그 노란 택시가 서 있었다. 또 뵙네요. 그의 밝은 인사에 얼굴이 붉어졌다. 우연이네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우연이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오늘도 장 보러 오셨어요? 네. 화요일마다 장을 봐요. 그럼 저도 화요일마다 여기 올게요. 아, 그러실 필요 없는데. 다음 주에도 화요일에 장 보세요? 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제가 시간 맞춰서 나올게요. 몇 시쯤 오세요? 한 10시 반쯤. 알겠어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10시 반에 여기서 만나요. 집에 돌아가는 길, 처음으로 기다려지는 화요일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월요일 밤 거울 앞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했다. 30년 만에 처음 하는 고민이었다. 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오래된 립스틱을 살짝 발랐다. 이 나이에 뭐 하는 거야? 혼잣말을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아직도 아름다우시네요. 그의 말에 나는 거울 앞에서 처음으로 내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 세 번째 만남에서였다. 어머니, 오늘 특별히 더 예쁘시네요. 이 나이에 무슨 손사래를 쳤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아직도 아름다우시네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 말씀하시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예쁘세요. 집에 돌아와 화장대 앞에 앉아서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따라 왠지 다르게 보였다. 30년 동안 늙었다. 추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내 얼굴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서랍 깊숙이 있던 오래된 화장품들을 꺼내봤다.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볼터치. 언제 마지막으로 발라봤는지 기억도 안 났다. 조심스럽게 화장을 해보니 거울 속에서 잊혔던 여자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다. 아들에게는 동네 아저씨가 가끔 도와주신다고만 말했지만 사실 나는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엄마, 오늘 일찍 오셨네요? 아들이 물었다. 동네 아저씨가 태워다 줬어. 어떤 아저씨요? 택시기사인데 친절하셔. 매번 태워다 주세요? 택시비 많이 나올 텐데.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길이래. 왜 숨기는지 나도 모르겠었다. 아마 아들한테 말하기엔 아직 내 마음도 복잡했던 것 같다. 혼자 있을 때면 그와의 대화를 계속 떠올렸다. 그의 웃음소리, 다정한 목소리,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이건 그냥 친절한 거야. 내가 착각하는 거야.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마음은 이미 그에게 향하고 있었다. 밤에 잠들기 전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사랑? 이 나이에? 아니면 그냥 외로움? 하지만 분명한 건 화요일이 기다려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것이었다. 그는 나에게 꽃을 사주고 손을 잡아주며 오래전 잊었던 사랑받는 기분을 선물했다. 한 달 후 그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어머니, 이거 받아보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시장에서 보니까 예뻐서요. 어머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국화 몇 송이였지만 30년 만에 받는 꽃이었다. 이런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두 손으로 꽃을 받으며 마음속으로는 너무 기뻤다. 별것도 아닌데 뭘. 예쁘신 어머니한테 꽃 선물하는 게 당연하죠. 이 나이에 무슨 예쁘다고. 나이 말씀 그만하세요. 정말 예쁘시다니까요. 택시에서 내릴 때 그가 내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조심하세요. 천천히 내리세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다. 그 순간의 접촉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언제 마지막으로 남자의 손을 잡아봤을까? 집에서 꽃을 화병에 꽂으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되찾았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꽃을 사다 주다니. 이게 사랑받는 기분이었구나.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고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 보였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가요? 나는 그에게 수줍게 물었다. 어느 날 그와 함께 걷다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이런 말 이상하지만. 뭐가 이상해요? 말씀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상한가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떤 감정이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죄송해요. 괜한 말을. 고개를 숙였다. 무슨 감정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냥 설레는 그런 설레는 감정이요? 이 나이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이상하죠? 마침내 진심을 털어놓았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의 대답에 나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그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누군가 내 감정을 이해해 주다니.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정말로요. 이 말을 들은 순간 30년간 스스로에게 씌웠던 늙은 여자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해주셔서. 저도 어머니가 좋아요. 그의 고백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선생님이 좋아요. 그날 이후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외로웠던 30년, 여자로 살고 싶었던 마음, 늦은 사랑에 대한 두려움. 그는 모든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요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완전히 그를 믿게 되었다. 1.5챕터 깊어지는 마음. 그는 나에게 꽃을 사주고 손을 잡아주며 오래전 잊었던 사랑받는 기분을 선물했다. 2달째가 되던 어느 날 철수 씨가 제안했다. 순자 씨,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점심을요? 네, 맛있는 집 하나 알거든요. 시간 되시면. 그런데 괜찮을까요? 뭐가 괜찮지 않아요? 친구끼리 밥 먹는 건데. 친구라는 말에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함께 식사한다는 게 설렜다. 그럼 가볼까요? 철수 씨가 데려간 곳은 호수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다. 여기 냉면이 정말 맛있어요. 와, 경치가 참 좋네요. 그죠?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창 밖으로 보이는 호수가 평화로웠다. 순자 씨는 평소에 뭘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다니. 취미 같은 거요. 뭘 하실 때 즐거우세요? 글쎄요. 요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일 말고요. 순자 씨만을 위한 시간에는 뭘 하세요? 그런 시간을 가져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다. 잘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아들 뒷바라지만 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찾아봐요. 순자 씨만의 즐거움을.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이 가장 젊은 때라고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순자 씨, 다음 주에 벚꽃 보러 가실래요? 벚꽃이요? 네, 호수 옆 벚꽃이 정말 예뻐요.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너무 빠르게 대답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일주일 후 철수 씨와 벚꽃 구경을 갔다. 와, 정말 예쁘네요. 그죠? 매년 이맘때 오는데 올해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왜요? 순자 씨와 함께 봐서요. 그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사진 찍어 드릴까요? 사진요? 네, 이렇게 예쁜 벚꽃 앞에서 기념으로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예쁘신데 왜 안 돼요? 철수 씨가 휴대폰을 꺼내서 내 사진을 찍었다. 자, 웃어봐요. 더 환하게. 이렇게요? 완벽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날 철수 씨는 내 사진을 많이 찍었다. 벚꽃 앞에서, 호수 옆에서,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많이 찍어서 뭐해요? 간직하려고요. 순자 씨 예쁜 모습들을 간직한다니. 네, 소중한 추억이니까요. 한 달이 더 지나자 철수 씨가 집에 초대했다. 순자 씨, 제 집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떼게요? 네, 맛있는 차가 있거든요. 혼자 마시기 아까워서. 그래도 될까요? 뭐가 안 돼요? 친구끼리 차 한잔 하는 건데. 철수 씨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집이 참 깨끗하네요. 혼자 사니까 정리할 게 별로 없어요. 부인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요. 암으로. 아, 많이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요. 순자 씨 덕분에요. 제 덕분에요? 네, 순자 씨 만난 후로 많이 밝아졌어요. 제가 뭘 했다고. 그냥 계시기만 해도 좋아요. 철수 씨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따뜻했다. 순자 씨. 네. 순자 씨가 좋아요. 저도 철수 씨가 좋아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며칠 후 나도 철수 씨를 집으로 초대했다. 아들은 어디 갔어요? 회사 회식이래요. 늦게 온대요. 그럼 우리끼리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차 드릴까요? 네, 고마워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 얘기, 미래 계획, 서로의 꿈. 순자 씨는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앞으로요? 잘 모르겠어요. 꿈 같은 거 없어요? 꿈이라. 예를 들어, 여행 가고 싶다거나, 여행은 가보고 싶어요. 제주도 같은데. 그럼 같이 가요. 정말이요? 네, 둘이 여행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에 가슴이 설렜다. 순자 씨, 네, 가까이 와도 될까요? 철수 씨가 내 옆에 앉았다. 순자 씨 향수 냄새 좋네요. 향수 안 뿌렸. 그럼 순자 씨 냄새가 좋은가 봐요. 그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철수 씨, 순자 씨, 정말 예뻐요. 이 나이에 뭐가 예뻐요. 예뻐요. 정말로. 그날 밤 철수 씨는 집에 머물렀다. 아들 오기 전에 가시는 게 괜찮아요. 새벽에 나가면 돼요. 그래도 순자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순자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나누었다. 며칠 후 철수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순자 씨, 우리 추억을 더 특별하게 남겨볼까요? 추억이요? 네, 사진으로만 말고 좀 더 특별하게. 어떻게요? 동영상으로 찍어보면 어떨까요? 동영상을요? 네, 우리 둘만의 특별한 추억으로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왜 안 괜찮아요? 우리끼리만 볼 건데. 그래도 순자 씨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괜찮잖아요. 우리만의 비밀이니까. 정말 우리만 볼 거죠? 당연하죠.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이유가 뭐 있어요? 약속해 주세요. 약속해요. 절대 다른 사람 안 보여줄게요. 그날부터 철수 씨는 우리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다. 자, 순자 씨. 카메라 보고 웃어봐요. 이렇게요? 더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평소처럼이요? 네, 예쁜 순자 씨 모습 그대로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순자 씨, 좀 더 가까이 와봐요. 이렇게요? 네, 좋아요. 정말 예뻐요. 오늘 옷도 예쁘네요. 그냥 평상복인데요. 순자 씨가 입으니까 예뻐요. 과찬이에요. 좀 더 편안하게 해봐요. 편안하게요? 네, 좀 더 자연스럽게. 철수 씨의 요청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갔다. 우리만 볼 거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순자 씨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그래요. 정말 우리만 볼 거죠? 당연하죠. 제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그 말을 믿고 나는 철수 씨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숙이 스치는 묘한 빛을 나는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다. 순자 씨, 정말 완벽해요. 완벽하다니. 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그때만큼은 정말 행복했다. 누군가 나를 아름답다고 해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같았다.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비밀이 곧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될 줄은 몰랐다. 이 챕터 귓가의 수군거림.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금치 얼마예요? 할머니, 2,000원이에요. 시금치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여자들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 남자 사귄다면서요? 아, 그 할머니 말이에요? 어머, 진짜요? 누구 얘기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뒤를 돌아봤지만 딱히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요즘 나이 많아도 다들 연애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세상 참 많이 바뀌었어요. 당당하게 돌아섰지만 그들의 시선이 어딘가 이상했다. 동정이 아닌 묘한 웃음이 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그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피식 웃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뭔가 이상했지만 그냥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저녁을 차려주는데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엄마, 밥 됐어요? 응, 금방 할게. 엄마. 왜? 요즘 어디 다니세요? 아들의 목소리에 의심과 불안이 묻어났다. 어디 다니긴. 그냥 시장 가고 그러지. 시장만 가세요? 그래.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친구 만나고 그래.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다. 무슨 친구요? 그냥 동네 아는 분. 남자분이에요? 갑자기 묻는 질문에 당황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사람들이 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말을 흐렸다. 며칠 후 아들이 직장에서 돌아와 방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일찍 왔네. 아들이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저녁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밖에서 뭘 먹었어?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갑자기 아들이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요. 문 앞에 서서 물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때문에?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아, 문 열고 이야기하자.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몰라요. 그냥 창피해요. 도대체 무슨,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날 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요즘 남자 사귄다면서요? 아, 그 할머니 말이에요? 택시 타는 거 봤어요. 시장에서 들었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설마 내 얘기였을까? 나는 당당하게 돌아섰지만 그들의 시선은 어딘가 이상했다. 마이너스 동정이 아닌 조롱이 섞인. 다음 날 시장에서 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제도 봤어요. 택시에서 내리는 거. 아이고, 진짜 매주 만나나 봐요. 그 나이에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쯧쯧. 아들 생각은 안 하나. 이번엔 확실했다.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뭘 그렇게 수군거리세요? 돌아서서 말했더니 그들이 깜짝 놀랐다. 아, 아니에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말하세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그냥 좀 조심하세요. 뭘 조심해요? 아니에요. 그냥 나이 생각해서. 나이가 뭐가 문제예요? 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세요, 가. 그들이 서둘러 자리를 떴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저녁을 차려주는데 아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엄마, 요즘 어디 다니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안이 묻어났다. 그냥 친구 만나고 그래. 무슨 친구요? 동네 아는 분.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회사에서, 회사에서 뭐?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말을 흐렸다.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이 어둡기만 했다. 며칠 후 아들이 직장에서 돌아와 방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왜 이렇게 일찍? 저녁 먹어야지. 안 먹어요. 왜? 어디 아파?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아들의 외침이 복도에 메아리 쳤다. 뭐라고?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문 앞에 서서 물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들아, 문 열어. 이야기하자. 싫어요. 나가주세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야지.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다고? 엄마가 남자랑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다니까요. 무슨 소리야? 도대체 무슨, 동네 사람들이 회사까지 다 알아요. 뭐라고?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어떻게 회사 다녀요. 아들아, 문 열고 자세히 말해줘. 싫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날 밤 나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시장에서 들었던 수군거림들, 아들의 이상한 반응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나는 그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었을 뿐인데 뭐가 문제라는 걸까? 하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도. 3챕터 영상 속의 나. 아침을 준비하는 내게 아들이 다가와 휴대폰을 내밀었다. 엄마, 좋은 아침이에요. 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아들이 방에서 나왔다. 며칠째 저녁도 안 먹고 방에만 있더니 오늘은 일찍 나왔다. 일찍 나왔네. 밥 먹어. 엄마. 왜? 아들이 휴대폰을 내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뭔데? 화면을 봤더니 어떤 여자가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다. 누구야, 이 사람? 잘 보세요. 그 여자는 옷을 하나씩 벗어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숨이 막혔다.
이게 어떻게 이런 걸?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바로 나였다. 엄마가 왜 이런 걸 찍으셨어요? 왜?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다. 이건, 이건 그냥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다. 그냥 뭐예요? 그냥 뭐라고요? 우리끼리, 우리끼리 온 세상이 다 봤는데 우리끼리라고요? 뭐라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봤어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해요. 화면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더 예쁘게 웃어봐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아요. 이렇게요? 네, 완벽해요. 정말 아름다워요. 나는 그때 그의 말을 믿었다. 그것이 우리만의 사랑의 기록이라고 생각했다.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아들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사랑? 이런 게 사랑이라고요? 나는 정말 몰랐어. 이런 일이 될 줄 몰랐다고요? 옷 벗고 춤추면서 몰랐어요? 그 사람이 예쁜 모습을 남기고 싶다고. 예쁜 모습이 이거예요? 아들이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온 세상에 퍼진 걸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서 지울 수 있잖아. 지워요? 인터넷에 올라간 건 절대 안 지워져요. 그럼 회사에서도 다 봤어요. 동창들한테도 연락 와요. 뭐라고? 내 엄마 영상 봤다고. 어떻게 살아요? 아들이 울면서 소리쳤다. 엄마 때문에 어떻게 밖에 나가요? 사람들 눈을 어떻게 마주봐요? 아들아, 부끄러워서 죽겠어요. 정말로 죽겠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돼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늦었어요. 이미 늦었다고요. 하지만 이제 그 사랑은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어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거 처음이에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랑이잖아요. 정말 우리만 볼 거죠? 당연하죠. 우리만의 추억이에요. 약속해 주세요. 약속해요. 절대 다른 사람 안 보여줘요. 그때 나는 정말 믿었다. 그의 모든 말을. 엄마, 이 소리 들려요? 들려요? 들려. 우리만 볼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랬는데. 그런데 왜 온 세상이 보고 있어요? 나도 몰라. 정말 몰라. 속은 거예요, 엄마. 완전히 속은 거라고요. 속았다고? 그 남자가 엄마를 이용한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짓 해요? 그럼 진짜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당연하죠.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럼 나는 뭐였다는 거야? 바보였던 거죠. 완전한 바보. 아들아, 그런 말 하지 마. 바보가 아니면 뭐예요? 이 나이에 이런 짓을. 나는 정말 사랑받는 줄 알았어.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영상은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내가 웃으며 춤을 추는 모습이. 엄마가 왜 그런 영상을 찍었어? 아들의 절규 속에 그는 내 눈을 피하기 시작했다. 아들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해결? 어떻게 해결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지우라고 할게. 지워요? 이미 수백 번 퍼진걸요? 그래도 포기해요, 엄마. 이미 끝났어요.
끝났다는 게 무슨 소리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들아, 회사도 못 다니겠어요. 친구들도 못 만나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잊어줄 것 같아요? 잊어주겠지. 안 잊어줘요. 절대로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다.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아들아, 그런 말 하지 마. 망가진 게 아니면 뭐예요? 엄마가 책임질게. 어떻게 책임져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없어요. 아무 방법도 없어요. 그날 이후 아들과 나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부서졌다.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나는 문 앞에 밥을 놓고 돌아섰다. 아들아, 밥 먹어야지. 문 열어. 이야기하자.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대답이 없었다. 밤늦게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4챕터 아들의 절망. 아들은 학교와 직장, 친구들 사이에서 조롱과 시선을 견디지 못한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들아, 밥 해놨어. 문 앞에 밥상을 놓으며 말했다. 안 먹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하루 종일 굶었잖아. 배 안 고파요. 상관없긴. 문 열어, 아들아.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울고 있는 게 분명했다. 엄마가 잘못했어. 나와서 이야기하자.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요? 많지. 엄마가 사과도 하고 사과받고 싶지 않아요. 며칠 후 아들의 직장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 민수 회사 동료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민수가 요즘 출근을 안 해서요. 혹시 몸이 아픈가요? 아, 그게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해서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전화를 끊고 아들 방문을 두드렸다. 민수야. 뭐해요? 회사에서 전화 왔어. 출근 못 하겠어요. 왜? 직장은 나가야지. 엄마 때문에 어떻게 나가요? 문이 벌컥 열렸다. 아들의 얼굴이 망가져 있었다.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는데? 내 엄마 영상 봤다. 대단하시더라. 그 나이에도 몸매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이래요? 그 사람들이 나빠.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건데. 나쁜 건 엄마예요. 회사 화장실에서 제 뒤에서 수군거려요. 뭐라고? 야, 민수 엄마 영상 봤냐? 진짜 대박이더라. 이런 소리들이요. 그럼 회사를 그만두자. 그만둬요? 그만두면 뭐하고 살아요? 다른 회사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있는 건 어디든 따라다녀요.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해결?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가서 뭐 하게요? 영상 지우라고 할게. 지워요? 이미 수백 개 사이트에 퍼진걸요? 인터넷에 올라간 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고요. 아들이 소리쳤다. 며칠 전에 고등학교 동창이 연락 왔어요. 뭐라고? 야, 내 엄마 포르노 배우 됐냐? 대박이더라. 이러면서 웃어요. 그 친구가 한 명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대학 동창들은 더해요. 더하다니. 단체 채팅방에서 엄마 영상을 돌려보면서 품평해요. 품평이라니. 어떻게 70 넘은 할머니가 저런 걸 해? 진짜 대박이다. 이런 소리들요. 나는 방에서 이 소리들을 다 들어야 해요. 민수야. 어제는 길에서 동네 아저씨가 저를 보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뭐라고? 야, 너 엄마 연예인 됐더라. 인터넷에서 유명하던데? 이러면서요. 그 아저씨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요.
우리 동네만이 아니라 전국이요. 나는 방문에 기대어 울면서 말했다. 엄마가 다 해결할게. 그냥 나와. 해결? 이미 늦었어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몰라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밤 나는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의 크기를 깨달았다. 죽고 싶어요. 뭐라고? 차라리 죽고 싶어요. 그럼 말하지 마. 왜 안 해요?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아들아, 제발. 매일 손가락질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어줄 거야. 안 잊어줘요. 절대로요. 왜? 인터넷에 있는 건 절대 안 잊혀져요. 평생 남아있어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다. 아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민수야, 밥 먹어. 문 열어. 며칠째 안 먹었잖아. 그날 오후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며칠 뒤 병원에서 아들을 만났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유서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엄마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죽겠습니다. 모든 게 엄마 때문입니다. 그게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5챕터 세상의 벌.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연락을 받고 나는 병원 영안실로 달려갔다. 어디 있어요? 병원 복도를 뛰어가며 간호사에게 물었다. 김민수 씨 보호자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영안실 문을 열자 하얀 천에 덮여 있는 아들이 보였다. 민수야. 천을 걷어내니 차가운 아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민수야, 엄마 왔어. 일어나.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일어나서 엄마 욕해도 돼. 제발 일어나. 의사가 다가와서 말했다. 유족분이시죠? 유서가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을 받아들었다. 엄마,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사람들 시선이 너무 무서워요. 회사도 못 가겠고 친구들도 못 만나겠어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끝났어요.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미안해요. 종이를 읽는 내 손이 떨렸다. 나는 차가운 아들의 얼굴을 보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며칠 후 경찰서에 가야 했다. 철수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경찰서에서 그 남자를 마주쳤을 때 그는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나의 절규에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무슨 짓이요? 영상을 왜 인터넷에 올렸어요? 아, 그거요? 우린 서로 동의했잖아요. 언제 동의했어요? 촬영할 때 동의하셨잖아요. 싫다고 하지도 않으시고. 그건 우리만 볼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있어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할머니 기억이 틀린 것 같은데요. 나이 드시니까 깜빡깜빡 하시나 봐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나는 그의 옷깃을 붙잡았다. 사랑? 할머니, 이 나이에 사랑이 뭐예요? 뭐라고? 그냥 외로워서 만난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착각하신 거죠.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할머니가 착각한 거죠. 제가 언제 사랑한다고 했어요?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증거라도 있어요? 경찰관이 끼어들었다. 일단 진정하세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이에요. 제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 영상을 보니 부인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것 같은데요. 자발적이라니.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웃으면서 하셨잖아요. 경찰관은 불법 촬영이지만 합의 하에 이뤄진 것 같다며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제 아들이 죽었어요. 이 일 때문에. 그건 안타깝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없어요? 이 일 때문에 죽었다고요. 철수가 말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 잘못은 아니죠. 당신 잘못이 아니라면 누구 잘못이에요? 할머니가 너무 오해하신 거 아닌가요? 오해라니. 저는 그냥 친절하게 대해드린 건데 할머니가 착각하신 거죠. 친절? 그런 게 친절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할머니도 즐거워하셨잖아요. 그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제발, 제발 영상 지워주세요. 지우라고요? 이미 퍼진 걸 어떻게 지워요? 그래도, 그리고 지울 이유도 없죠. 할머니가 동의하고 한 일인데, 제 아들이 죽었다고요. 그건 할머니 가정 문제 아닌가요? 그의 차가운 대답에 온몸이 떨렸다. 법정에서 판사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정황이라며 그에게 가벼운 처벌만 내렸다. 피고인 김철수에게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벌금 300만 원이요? 그게 전부예요? 영상을 보니 피해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발적이 아니에요. 속인 거라고요. 하지만 강요나 협박의 증거는 없습니다. 제 아들이 죽었는데 그건 안타깝지만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그날 알았다. 마이너스 세상은 내 아들의 죽음보다 내 어리석음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을. 법정을 나서는 길에 철수가 다가왔다. 할머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냥 실수한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죠. 실수라고요? 제 아들이 죽었는데 실수라고요? 그건 할머니 아드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 거 아닐까요? 예민하게? 요즘 시대에 그 정도로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진짜 미안하긴 한데 저도 피해자예요. 벌금까지 내게 됐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나갔다. 피해자라고요? 당신이? 네, 저도 이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거짓말쟁이. 할머니, 사람들이 봐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고요? 네, 이미 유명해지신 분이 더 시끄럽게 하면 안 되죠. 그 순간 나는 세상 모든 게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철수는 법정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할머니,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나이 생각하고 행동하시고. 그리고 그는 유유히 걸어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6챕터 고립. 장례식에 온 사람은 몇 명뿐이었고 대부분 수군거리며 나를 바라봤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런 엄마를 둬서.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귀를 찔렀다. 아들이 불쌍해. 그런 일 때문에. 쯧쯧. 어떻게 그런 짓을. 사람들은 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순자 씨, 많이 힘드시죠? 오랜 친구 영숙이가 다가왔다. 영숙아. 순자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사람들 말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영수가 너마저.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정말 있었어. 내가 바보였어.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영숙이도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 장례식장을 떠나는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다. 진짜 그 영상 봤어? 응, 인터넷에 있더라. 제목이 70대 할머니의 첫 경험이었나? 아이고, 그 나이에.
아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러게.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 거야.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 그의 물건들을 만졌다. 민수야, 엄마 왔어. 아들의 책상 위에는 반으로 접힌 종이약 하나가 놓여 있었다. 종이를 펼쳐보니 아들의 글씨가 있었다. 엄마, 미소 다시 보고 싶어요. 예전처럼 웃는 엄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언제 적어놨는지 모르는 글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아들이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망가뜨렸다는 것을 알았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종이약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며칠 후 시장에 나갔다. 생활용품을 사야 했기 때문이다. 저기, 그 사람 아니야? 진짜네. 영상 그 할머니. 아이고, 뻔뻔하게 어떻게 나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했다. 할머니, 반찬 뭘 드릴까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차갑기만 했다. 김치하고 콩나물. 네. 예전처럼 친근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그래요. 그래도 좀 조심하셨어야 하는 건 아닌가요? 네. 그 나이에 그런 일을. 아드님이 얼마나. 반찬 가게 아주머니도 나를 비난하고 있었다. 돈을 주고 반찬을 받아들고 나왔다.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피해 다녔고 오랜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다. 영수가 나야.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미순아, 안녕? 다른 친구에게 전화했다. 순자야. 나 지금 좀 바빠. 그래. 그럼 나중에. 순자야, 미안한데.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왜? 그냥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미순아,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다. 아이 하나가 나를 보고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저 할머니 TV에서 봤어요. 어디서? 인터넷에서. 춤추는 할머니예요. 아이 엄마가 깜짝 놀라며 아이를 데리고 갔다. 가자가. 빨리.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집으로 달려왔다. 집에 와서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봤다. 주름진 얼굴, 침몰한 눈, 굽은 어깨. 이제 어떻게 살아? 혼잣말을 하며 무너졌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건 아들의 종이약과 끝없는 후회뿐이었다.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박순자 씨죠? 네. 누구세요? 기자인데요. 인터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인터뷰요? 네, 요즘 화제인 70대 할머니 영상 관련해서요. 안 해요.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왔다. 방송국에서 연락드리는데요. 인터넷 매체에서요. 유튜브 채널 하시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모든 전화를 끊었다. 며칠 후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다. 박순자 씨, 나와서 인터뷰 해주세요. 한 말씀만.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요.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 가세요. 제발 가세요. 아드님 자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후회되는 게 있으신가요? 다시 같은 상황이 오면 또 하실 건가요? 그들의 질문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가라고요. 가라고. 하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커튼을 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 밤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왜 그랬어요?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엄마 때문에 죽었어요. 알아. 엄마가 죽여놨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동네 슈퍼에 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말했다. 할머니, 요즘 힘드시죠? 네. 그래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감사해요. 하지만 손님들이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죄송하지만 당분간 다른 가게를 이용하시면 안 될까요? 다른 가게를요? 네. 죄송해요. 결국 그 가게에서도 쫓겨났다. 이제 어디를 가도 나를 반겨주는 곳이 없었다. 집에 혼자 앉아서 아들의 종이약을 바라봤다. 민수야, 엄마도 이제 갈게. 엄마도 책임질게. 그 종이약이 나에게 마지막 희망이었고 동시에 마지막 절망이었다. 7챕터 호숫가의 고백. 새벽 5시 나는 아들의 종이약을 들고 마을 뒤편 호수로 향했다.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다. 매일 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와서 잠들 수가 없었다. 민수야, 엄마가 간다. 종이약을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다. 거리는 조용했다. 아직 사람들이 나오기 전 시간이라 다행이었다. 요즘 사람들 눈을 마주치는 게 무서웠다. 마을 뒤편으로 걸어가는 길에 호수가 보였다. 철수와 함께 사진을 찍었던 그 호수였다. 호수는 고요했고 물 위로 아들의 어린 시절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엄마, 여기 물고기 많아요. 7살 때 아들이 이 호수에서 낚시를 하며 좋아했던 기억이 났다. 민수야, 조심해. 물에 빠지면 안 돼. 괜찮아요. 저 헤엄 잘 치잖아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다. 아들과 단둘이지만 평화롭고 따뜻한 일상이었다. 엄마, 물고기 잡았어요. 작은 붕어를 잡고 좋아하던 아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무릎을 꿇고 호수에게 말했다. 내가 사랑했어요. 정말로 사랑했어요.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였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내 아들을 죽였어요. 내가 아들을 죽였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야, 엄마가 바보였어. 완전한 바보였어. 그 사람 말을 믿었어. 나를 사랑한다고 예쁘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았어. 이 나이에도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여자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 아들의 종이약을 꺼내서 펼쳐봤다. 엄마 미소 다시 보고 싶어요. 예전처럼 웃는 엄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종이약을 다시 접고 물 위에 띄웠다. 종이약을 물 위에 띄우자 그것은 천천히 젖어들며 가라앉기 시작했다. 아들아, 엄마도 이제 갈게. 늦었지만 엄마가 책임질게. 물은 차가웠다. 발목까지 들어가니 온몸이 떨렸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때문에. 무릎까지 들어갔다. 물이 점점 차가워졌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엄마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었나 봐. 엄마가 착각했나 봐. 허리까지 들어갔다.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그래도 그때만큼은 행복했어. 30년 만에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았어. 30년 만에 누군가 나를 예쁘다고 해줬어. 가슴까지 들어갔다. 물이 목까지 차올랐다. 민수야,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엄마가 너무 외로웠어. 너무 외로워서.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지. 목까지 물이 차올랐다. 나는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고 차가운 물이 내 몸을 감쌌다. 민수야, 엄마가 간다. 물 아래에서 바라본 하늘은 아름다웠고 아들의 목소리가 괜찮아요. 엄마라고 속삭였다. 엄마, 이제 편해지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수야, 정말이야?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너를 죽였는데.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야. 엄마가 바보였어. 엄마도 피해자예요. 속은 거예요. 하지만 엄마, 이제 그만 아파하세요. 물속에서 아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온한 침묵만이 남았다. 차가운 물속에서 모든 게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도 수군거림도 후회도 모든 게 사라졌다. 민수야. 엄마 간다. 네, 엄마. 같이 가요. 물속에서 아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았다. 평화로웠다.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 그 외로움 때문에 저지른 실수, 그리고 그 실수로 잃어버린 아지.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았다. 이제 편해졌어. 물속 깊이 가라앉으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아들의 웃는 얼굴이었다. 7살 때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좋아하던 그 해맑은 웃음. 엄마, 물고기 잡았어요. 그 웃음을 끝으로 모든 게 조용해졌다. 호수는 고요히 나를 받아들였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 내 마지막 숨이 물속으로 사라지면서 아들의 종이약도 함께 물속 깊이 가라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것이 내 마지막 말이었다. 물속에서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모든 빛이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호수는 조용히 우리 모두를 품어주었다. 수는 고요히 순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이 71세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달콤한 속삭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 여인의 외로움을 이용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그의 말에 순자는 30년 만에 다시 여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죠. 아들의 목숨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때때로 외로움에 지쳐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걸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과 이용당하는 것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순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냉혹합니다. 피해자보다 그 어리석음을 더 크게 보는 시선들. 하지만 그 어떤 실수도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이유는 되지 못하죠. 호수에 떠오른 하얀 종이약처럼 순자의 진심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실한 사랑을 꿈꾸었던 한 여인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남깁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